자, 이제 개발 행위 허가제 관련한 문제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24회 때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고 요즘은 잘 내지 않는 게 허가, 허용 얘기가 이슈가 되는데요. 자, 먼저 연장, 확대, 허가 받아야 되고요. 단축, 축소, 허가를 요구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재보고 재난수습, 경작, 도시군객사업. 그래서 보통 이제 문제 구성할 때 도시개발사업을 많이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름은 그렇다 치고, 자, 일단 개발행위허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끄트머리 가서 보십시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작 들어가 있죠. 경작은 어떻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뒤 보는 훈련하셔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자꾸 뒤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장을 이제 시험장 가서 보면 거의 모를 말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서부터 읽다가 뒤에까지 읽었는데 몰라버리면 이게 상당히 이게 충격이 커요.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뒤에 보고 나서 찾아가면 조금 게임하는 것처럼 좀 쉬워져요. 그래서 1번 옳고요. 2번, 답 1번이 되나요? 그래서 경작은 어떻다?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2번 지문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축소하거나 확장 나와 있죠? 축소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확장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어렵게 구성한 거예요. 나름대로.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놓칩니다.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확장은 허가,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없다 틀렸죠? 없다 틀렸죠. 조건부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끄트머리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그럼 5, 지, 기 이렇게 가자고 있었죠?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없으니까 틀린 표현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5번 자 전혀 모를 얘기입니다. 해서 이 파트는 좀 루틴한데 간단한데 중간에 엽기적인 질문들이 한두 개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자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개발 행위가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가니까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축소는 어떻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1번 지문을 틀리게. 이런 게 더럽게 어렵다고 앞에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그래서 자 틀린 것은 답은 1번 이렇게 뽑아냈고요. 2번 지문요. 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 조건부 허가할 때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좀 무난한 지문 되겠고요. 3번 지문요. 자 성장 관리 방안의 내용에 어긋날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 왜 모를 얘기 나와 있다. 그 다음에 6번 오른편인데 의미 없어요. 그래서 4번, 5번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에서 바로 치고 나오셔야 돼.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요는 쫓아가시면 어렵게 돼 있어. 특히 4번 같은 게 더럽게 어려워. 왜 4번이 오른편일까요? 라고 했을 때 1번이 틀렸으니까 4번은 오른편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이걸 가지고 숫자 찾아가고 등등등 개소리.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법 같은 경우는 지문 5개를 다 소화를 절대 학원 강사 20년 했거든요. 21년 차인가? 하여튼 아직도 다 소화를 못해. 근데 수험생들은 다 외우려고 그래. 뭐 하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앞을 보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지금 처음 나왔었거든요. 29회 때인가. 그럼 뒤만 봐야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주거지역.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 관리 방안이 전혀 뭔지 몰라도 1번을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주상공 얘기는 이제 외워서 그런 것이고 외워서 이제 아는 거고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쳤을 때 이 문제가 지금 29회 때 처음 나왔다고요. 학생들이 아이씨 막 이렇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라고 막 걸리면 죽여버릴 거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읽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런 개소리가 붙어 있다고 수식어가 붙어 있다고 수식어를 보는 순간 이미 멘붕이 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뒤만 야매로 싹 보게 되면은 대충 용도 지역만 공부를 했어도 1번 답이겠구나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다고. 지문도 문장도 뒤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절대 수식어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는 나 수식어를 주로 봤다는 사람이거든. 또박. 착실하다고 할까봐. 또라이죠, 또라이. 시험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때 뒤를 보는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계속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젊을 때 공부할 때 이런 좀 야매를 알았으면은 훨씬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몸도 덜 피곤하고. 근데 저부터도 그 당시에 공부할 때 차근차근 의미 새기고 아주 평생 공부만 할 것처럼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일단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시골,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호전지역. 이 문제 나왔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파생될 주제가 뭐라고요? 성장관리방안을 통해서 완화할 수 있는 거. 뭐라고요? 기건이라고 하는 거. 세트,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 그러는 뭐는 빠진다? 높이, 제한은 빠진다. 요 정도까지 준비하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희는 그런 공부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게 될 주제가 국토계획법상 개발 행위가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앞에 도시개발사업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공부가 앞에 됐으면 되게 쉽지. 도시군계획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계획사업. 29회 때 도시군계획사업의 종류 물어봤었고요. 자, 어찌됐든 도시개발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2번 질문 끝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맨날 내는 거잖아. 3번 질문 끝머리 준공검사. 이 앞에 뭐 있으면 안 돼? 토지 분할 있으면 안 되죠? 토지 분할 있으면 안 되죠? 외운 게 토지 분할만 이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앞에 오지기 나와야 되죠? 지구단위 계획. 겁나 쉽잖아. 이게 이렇게 가면 되게 공부한 양이 쉬워져요. 오지기 이렇게 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답을 외웠지. 지자체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금 26회 때 나왔던 대책. 원래 23회 때 문제인가 그래요. 이게. 그리고 어디 가서 28회 가가지고 실시계획인가 이 파트에서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30회 때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이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주제를 갖고 답을 뽑아요. 왜? 같은 문제 내기가 민망한 거야. 지금 다시 이게 23회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28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실시계획 인가 파트에서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해야 된다. 이걸 답을 뽑았다고. 그리고 30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가 또 여기 와서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 그럼 너무 티나니까 그때 냈던 게 의견을 들어야 된다. 바로 앞에 있는 명제. 요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 허가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끄트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재해, 복구,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재복구, 도시군계획사업, 경작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이 말 꼬여있거든. 재복구를 위한 조치,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닐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돼. 상당히 문장을 읽으면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2번 지문요. 이행보증금 지자체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2번 틀렸죠? 그래서 이게 30회 문제라니까요. 끄트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절차처럼 보이는데 아까 이게 28회 때인가 지자체 이행보증금 예치한다를 틀리게 뽑아냈으니까 그 문제를 내기가 민망하니까 약간 돌려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4번 지문. 웬매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지금 4번, 5번 지문은 전혀 뭐를 얘기해요? 전혀 뭐를 얘기해요? 뭐라고 게시 부리는지 감도 안 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지문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뒤만 보게 되면 모르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근데 이걸 일 없이 읽어보게 되면은 이미 시험에 공포가 완전히 그냥 찌그러 들어갔고 뒤졌다. 1년 동안 또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쓸데없이.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지금처럼 야매로 탁탁 치고 들어가면 뭐 무상으로 귀속된 처음 보는 얘기네. 아, 웃기려고 이렇게 대충 넘어간다고. 쫄질 않는다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 하고요. 자, 점수가 나오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자, 하여튼 점수 나오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깨에서 힘 빼고, 눈에서 힘 빼고, 가볍게 뒤만 딱딱딱 끊어가게 되면 몇 개 외운 그 지식들이 줄을 서 있다고. 뒤지게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약간 특이한 걸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개발 행위 허가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키워드 준공 검사 나와 있죠? 그럼 외운 게 토지 분할밖에 없었죠?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번을 틀리게 뽑았습니다. 2번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 앞에 확대 나와 있죠? 확대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숫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지문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이때 이제 파생되는 게 의견 들어야 한다. 이행 보증물 예측할 수 있다. 이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4번 지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에 세 가지여서 도시공개사업 재복구 경작 해서 도시개발사업 나와 있죠? 아까도 나왔던 지문 도시개발사업 해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개사업의 일종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5번 지문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뭐를 얘기 하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돼요. 공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게 뭐냐면은 도로 같은 거 만들 때 땅을 쪼갠다. 그때는 원래 이제 토지 분할할 때는 너무 땅을 잘게 쪼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허가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게 도로 부지로 편입하려고 할 때 땅 뚝뚝뚝하고 해서 필요 없잖아요. 조금만 도로 편입하면 그 부분 토지 분할할 때는 굳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 이런 논리 구조인데 지금 자꾸 뭘 느끼셔야 되냐면 지문 5개 중에서 평균적으로 1개 내지 2개는 무조건 몰라의 정상이에요. 그게 훈련이 되셔야 된다고. 이 망할 지문이 1번, 2번에 깔려있을 때 짜증내지 말고 그냥 흘려 보내셔야 된다. 2개쯤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 할 때는 그래도 3개쯤 모르는 것들이 부지기수였죠. 여기는 이제 좀 쉬운 파트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국토개혁법상 시장으로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자,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여기 문제 보면서 찍으셔야 돼.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 왜? 내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자, 그냥 찍어보셔야 돼. 몇 번 찍으시겠어요? 자, 많이 본 거 찍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나마 많이 본 걸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1번 광역 도시계획, 2번 성장관리방안, 3번 시범도시계획사업,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5번 개발밀도 관리구. 그럼 거의 대부분은 3번을 찍게 됩니다. 왜?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뇌 구조가 특이한 뇌 구조들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최소한 인간적으로 3번은 찍으시면 안 돼요. 이것저것 떠나서 3번은 최소한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다음 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좀 저기한 경우 있잖아요. 특이한 경우가 약간 끌리는 그런 거. 그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평생을 후회하면서. 그러니까 절대 시험 보실 때도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낯선 건 찍지 마시라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다음 중 마의 본능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라고. 항상 문제는. 나름대로 중요한 걸 가지고 출제를 한다고요. 아, 찍어보시라고. 이게 어차피 생각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 답은 5번을 이제 제시를 했어요. 이건 의견 듣는 절차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 50% 강화 적용되죠? 그럼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동네 드디어 이제 남들 뭐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엽기적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고 합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들어가는 공무원 죽여버립니다. 토지 가격이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건 쿠데타처럼 해야 돼. 부지불식 그냥 탁 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절대 지정 못 해요. 난 개발이 된 지역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철저히 규제하자는 것이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견 청취 절차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사실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2001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지고 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한 번도 지정된 사례가 없어요. 시장 군수 등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 군수가 대가리 총 맞지 않고서는 이걸 지정을 안 해요. 지정되는 순간 땅값이 딱 2분의 1로 떨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 지주들, 그 지역 유지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시장 군수 죽여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이건 한 건도 지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래서 한동안 이제 폐지하려고까지 얘기가 됐던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당시 의견 들었어요. 이 법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제 국토부에서 의견이 그 폐지안을 가지고 의견 들었는데 제가 그때 썼어요. 난 결사 반대. 이유는 이게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비교하는 게 출제 포인트인데 이걸 빼버리면은 문제는 이게 지랄같아 되거든. 그래서 나는 반대일세. 이유 써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 뒤지게 외워놨다. 이걸 없애버리면 체계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결사 반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폐지하려고 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답은 이 문제는 5번이 되는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의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한 문제 때문에 1년 더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1년을 고생 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고생하는 분의 기본 틀은 3번 찍는 거예요. 왜? 다음 중 처음 본 놈을 고르시오. 이따로 풀어요. 그것만 자제하셔야 돼. 아니, 한 문제 잘 찍어서 커트라인에 들어서 1년 고생 덜 하실 수 있고, 이 망할 놈 한 문제 때문에 1년 또 개고생할 수도 있고 등등등 사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든 한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찍을 때도 공식이 있어야 돼. 그나마 한 번이라도 더 본 거. 최소한 3번만은 피해가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게 찍기 기본이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은 낯선 거 위주로 찍어요. 백발백중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의미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될 문제가, 옛날 문제인데, 지금 이제 양이 부족해서 넣어놨나? 자, 볼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외운 게 뭐죠? 개인 있었죠? 개인,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 답은 몇 번? 3번에서 부족하고 설치 고려는 뭐가 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된다. 사실은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법령 개정 때문에 이 문제가 과거에 있던 거 끌고 들어왔습니다. 해서 개인 부탁하는데 대충 외우시라고요. 개인 이렇게 외우시라고. 완화 못 외워 해서 개인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보니까 국토기획법상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서 지정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2번 질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포인트 용적률 50%도 강화 적용이라고 해서 오른편. 3번요. 끄트머리 가야 돼.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도로 상하수학교 2년 20%. 이게 개인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시험 문제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하니까 이걸 읽으려고 보시라고. 지문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읽다가 죽어버려요. 3줄 반이야. 4줄 다 돼. 이미 보는 순간 쫄아 있어. 급해지니까 자꾸 디테일하게 봐. 그러니까 말려버려. 외웠던 것조차도 꼬여버려요. 그래서 이거 옳고요. 그 다음에 없다. 괜히 읽었었네 그냥. 답 4번 되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문제 보실 때 무조건 없다. 이걸 찾아보셔야 돼요. 제가 미처 내용을 자꾸 설명하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내용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나머지는 다 반복하고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뒤에 보는 훈련들 이걸 꼭 한번 해보셔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조금 이제 숙달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내용 전달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는 무조건 뭐부터 찾아야 돼? 없다, 있다. 요것만 쫙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개인 들어가 있죠? 보니까 개발 행위 허가 건수 들어가 있으니까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시험 이렇게 낸다고요.
근데 지금 외웠던 걸 활용하는 방법은 뒤에서부터 치고 가시면은 외웠던 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보시면 놓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괜히 읽었던 문제. 자, 지금 이제 25회 때 문제 봐야 될 텐데, 자, 요거 보셨고, 자, 지금 넘어갔구나.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 문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끄트머리, 용적률, 건폐를 강화 또는 완화. 틀렸죠? 틀렸죠? 용적률만 50% 강화. 2번 지문요. 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모르겠고요.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죠. 없으니까. 곤란 나와 있죠? 곤란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번하고 3번만 일단 체크를 했고요. 4번 지문요. 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면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어떤 도로, 어떤 학교, 어떤 공원을 설치할 것인가 이걸 설치계획, 그리고 어디에다 설치할 것인가 이걸 관리계획. 해서 원래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어디다 설치하고 폭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1년이라는 숫자는 기억이 날 텐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 지문, 1년 앞에 있었던 조항이 시장 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거기다가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 설치계획 수립하고 나서 도대체 어디다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할 것인가는 그 내용을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29회 때 좀 특이했던 문제. 이게 답을 뽑았고요. 5번 지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만 설치 비용을 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포괄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대단히 까다로웠던 지문이야. 의미상으로는 5번도 맞는 것 같아.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고요.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 한해서도 다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된다. 토지분할 같은 거 할 때는 개발 설치 비용 납부하지 않습니다. 되게 까다로웠던 지문.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1번하고 3번만 좀 쉽게 구성이 됐었고 29회 때 좀 특이하게 설치 계획이라는 주제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자 문제 보면서 또 외워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9회 9번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회 문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국토기획법상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을 고르시오. 뒤에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이제 그 앞에 뭐 있어야 되죠? 개인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7회 10번 문제를 제가 좀 편집을 바꿔놨고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앞에 뭐 있어야 돼? 개인 해서 완화 들어가 있죠? 오른편. 자, 2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해당한다, 포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 이렇게 가자고 그랬었죠? 요즘 새롭게 나오는 언어 표현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포함한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다가 요즘엔 해당한다라고. 이것도 한 90% 이상이 오른편 됩니다. 해당한다 오른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2번은 좀 어려웠었고요. 3번 질문. 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드물게 없다가 오른편. 그 다음에 이제 부과 대상, 기반시설 설치평의 부과 대상이라고 하는 거.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행위입니다. 리모델링은 증축과 대손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썩 좋은 지문 아니에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겁나 짜증나는 지문 중에 하나. 5번 지문 보게 되면은, 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연면적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오른편인데, 이 문제는 4번, 5번은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
자, 1번, 2번, 3번만 가지고 쇼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지정,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개인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한다, 포함한다, 오른편 이렇게 가야겠고, 세 번째, 이슈,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래서 4번, 5번 의미 없습니다. 지금 계속 느끼게 되는 게 기출문제들을 그렇게 제가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지겹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상전 처음 보는 지문들 부지기수예요. 여기에 이 자체에 익숙해지셔야 돼. 낯선 지문들. 우리가 백날 이걸 공부를 한다 한들 제가 이제 교재 기본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해놨는데 손 못 댈 지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서 어떤 지문이 옳고 틀리고 이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답이 될 만한 주제를 어디서 뽑는가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기다리고 있네요. 그래서, 자,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광역시니 뭐니 이런 걸 봐버리면 초점이 흔들려요. 이게 별 내용도 없는데 괜히 힘들어져. 특별시, 광역시 이런 식의 예식이. 자, 그래서 시나 군단에서 바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29회 답을 뽑았던 지문이지요.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다가 도로학교 공원 등을 설치할 것인가, 도로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의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이게 29회 때 나왔던 지문을 약간 뒤틀어서 뽑아냈어요. 2번 지문을 보게 되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계획의 심의 대상, 모르는 내용, 우리가 공부했던 주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가서 보게 되면은, 자, 끄트머리 지정할 수 없다. 괜히 그 지랄이었네. 없다 틀렸죠? 완한 개인 어떻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이게 풀려요. 근데 앞에서부터 듣도 보도 못하는 광역시란 이상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진짜 훈련하실 때, 나중에 모의고 볼 때,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없다, 틀렸다,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출제위원들이요, 이렇게 내는 이유는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이제 이런 거 갖다가 해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 앞에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게 30회 출제위원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는 습성이에요, 습성.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은 언어 습관 문제입니다. 상당수가 언어 습관 문제. 지식은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일단은 시험 문제를 잘 풀어내려면 언어 습관. 그래서 언어 습관이 뭐예요? 다 앞에서부터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거꾸로 읽는 것이 이 문제를 외웠던 몇 가지 지식을 끊임없이 확인해 가실 수 있다. 해서 답은 쉬웠었고요. 지금 내용 보면 되게 간단한 주제였어요. 30회 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다가 검표를 어떻게 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로, 학교, 공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이게 바로 기반시설 설치계획. 그래서 좀 새로운 지문, 이런 법조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끄트머리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맞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에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1번하고요. 자, 5번이 세트로 봐야 될 지문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설명드리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없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30회 문제가 좀 전반적으로 까다롭게 구성이 됐는데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표현 요따우 것만 가지고도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고요. 11문제 그런 토픽이 나오게 되는데 10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요. 그냥 공법 그렇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내용 자체가 없어요.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패턴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부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 푸는 습관도 바뀌어야 되고요. 뒤로 치는 훈련들. 이게 여러분들을 합격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회 문제 확인해 드렸고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자, 기반 시설 유발 개수, 스톱 써보셔야 돼. 어떻게? 위, 환, 이, 운, 이래서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종 근생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에 일종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운일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숙, 의,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야 되죠. 자, 숙이 방단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놓고 여기에 어디 썼지? 운문종자 들어갔었죠? 운문종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종 옆에 뭐가 있다? 판매시설. 그리고 모르면 다 어떻다? 단독주택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해서 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매긴다고 치면은 자, 일종 근생시설은 어디 5번에 해당이 되죠. 공동주택 외운데 안 나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니까 얘가 어디야? 자, 9번인가요? 9번에 해당될 테고 의료시설, 숙의해서 7번, 업무시설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단독주택과 친구들 8번이고요. 숙박시설, 자, 이게 이제 숙의 반당창 6번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일종 근생시설을 답으로 구성합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써보셔야 돼요. 위, 관, 이윤일, 숙이,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윤일, 숙이,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 요 문제 보셨고 지금 28회 때 나왔던 문제 기반설 부담구역에서의 설치 비용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해서 1번 자, 뭐를 얘기? 용지 비용도 산비 모르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2번요.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요거 맞죠? 24회, 25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예요. 그 다음에 3번 지문 보니까 특별 회계가 설치된다. 이 얘기는 모를 얘기. 근데 이제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 같다. 답은 이해가 됩니다. 자, 틀리고 맞고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저 모든 문제는 뭐라고요? 바로 기반시설 유발 개수. 이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다시 써보겠습니다. 위, 관, 이, 운, 일이라고 하는 거. 숙, 의, 방, 단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운문, 종자 있었고요. 일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의료시설. 여기 나와 있죠? 의료시설이 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연구시설은 안 나와 있죠? 어디? 단독주택 9번인가요? 예에 속한다. 그래서 두 개는 어떻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고요. 5번 지문요. 기반 뭐라고? 자, 뭐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3번, 5번 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럼 개소리라고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어려워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시범도시, 계획, 이런 거 할 때 시범도시 찍으면 안 되듯이 그냥 이 문제도 1번, 3번, 5번 이런 것들 되게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냥 모든 문제는 유발 개수, 이 주제로 거의 다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아는 이렇게 해볼 시험장에서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돼.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계속 단순한 작업들, 단순 반복, 기존에 나왔던 걸 단순 반복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외워지잖아요.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우시게 되면은 문제 보셔도 하나도 쫄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접근하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는 부차적인 얘기고 합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항상 생각할 게 전국에 80% 가까운 학생이 떨어진다. 근데 나는 특별히 붙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확히 아는 몇 가지를 가지고 나는 끝장을 보겠다 이렇게 접근한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문제가 그랬으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대신 준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리게 될 주제. 자, 25회 때 문제네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없다 있나 볼까요? 없다 있나 봅시다. 없다 있는가? 없다 있는가? 없네. 그래서 1번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틀렸죠? 중복 지정할 수 없다. 2번 지문이요. 대학. 자, 해당한다. 틀렸죠? 그럼 따로 외워야 돼요.
따로 외워야 돼, 대학은 제외라고 했었죠. 3번 질문. 지금 토지로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요걸 답을 뽑았어요. 아까 물납액이 안 된다. 24회 때 구성됐었고 25회 때는 물납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잘 안 냈는데 24, 25회 때 한참 유행했던 게 물납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예요. 뭐 심의를 거쳐야 된다. 모르지. 이게 이제 오지 얘기예요. 오지 얘기. 아까 5년까지 할 수 있던 오지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요. 허가 제한기간 3년 제한했다가 연장할 때는요, 이때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명제가 있는데 학원 강사나 알 일이고 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1년 나와야 되죠? 설치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 설치객 수립 고시가 돼야 되고 1년 내 설치객 수립 고시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요,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요하고요. 뭐 5번 정도도 당연히 알고 가실 주제. 4번은 쓸데없는 소리 되겠습니다. 계속 늦게 되는 게 문제 중에 한두 개씩은, 지문 중에 한두 개는 개쓰레기가 나오게 된다. 그건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나와요. 마지막 문제인가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대학이라고 한 것은 어떻다? 설치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앞으로 이 문제 뽑으려면 이렇게 박스 칠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들이 연결된 것은 이런 식의 문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뭐는 빠진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개발 행위 허가제 관련한 쟁점을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가게 될 겁니다.